성과금이 인당 8억 정도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삼성 노조 측에서 15% 이제 조라 그래가지고 조정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협상 전문 변호사가 보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하이닉스에 또 부부가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부부면은 이제 한 해 16억, 3년이면은 거의 50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1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씩 이제 뭐 사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데, 일단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다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이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것도 참 오랜만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업 분쟁을 많이 하고 또 특히나 뭐 병원이나 학원의 동업 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얘기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노란봉투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이제 구조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쟁이고 정말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하는 것을 사실상 이제 손쓸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재계 1위이자 국민기업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보상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자리 잡게 될 거다. 이번에 노조가 이제 이기게 되면은 삼성도 노조에 지는데 언제 누가 노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어떤 임원으로 계신 분들, 실무 책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입장이 좀 갈리더라고요.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뭐 좀 나눌 수 있는 부분 좀 나누는 것이 그렇게 비판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의사가 10억 받는 거는 괜찮고 기술자가 뭐 8억 받는 게 비난받을 일이냐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 사태처럼 각계각층의 정말 입장이 첨예한 경우는 되게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삼성 노조 측에서 15% 성과금 얘기했잖아요. 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는 제가 뭐 아주 가까운 분은 사실 많이 없는데 삼성에 제가 이제 친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건 그냥 협상 전문 변호사로서의 그냥 의견이지 거기에다 뭐 크게 뭐 무게를 두지 마시고요. 자존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재계 수준 1위의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옛날에 현대반도체가 망해서 LG에서 산 거고 또 LG에서 망해서 지금 이제 SK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1위 그룹에 더 성실히 살았고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지금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삼성맨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성과급 받지도 못하고 근데 걔가 나보다 몇 배를 더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용납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나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에 배 아픈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배 아프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부럽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부러울 수는 있죠. 이번에 삼성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받지 못했던 보상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은 전체적인 급여에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못하는 어떤 상한선이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캡을 씌운다, 캡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상한선 폐지, 소위 말하면 이제 캡을 없애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과급의 개념은 회사가 잘 되면 대표님이 이렇게 한번 뿌리는 개념, 자 그래 고생했어 이런 금일봉 이런 개념이 녹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성과급도 급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어떤 성과급 제도가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도 정확히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모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투명화해라. 그리고 그 재원도 올해는 뭐 10조, 내년에는 5조 이게 아니고 영업이익의 15% 고정을 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에 유리한 새로운 어떤 법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측에서 제안한 것이 영업이익의 10%를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닉스의 기준에 맞춰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하이닉스랑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이닉스보다 위에 있어야지 라고 해서 15%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사실 쉽지 않죠. 협상 전문가로 보셨을 때 성과금 15% 요구 우리가 있나요? 삼성이 어떤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하이닉스 사태 때도 회장님께서 뭐 이제 이혼하시고 새로운 또 분을 만나시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전 국민적 관심이 사실 거기서 쏠렸었고 회사에 대한 성과금에 대해 가지고도 되게 강경한 입장을 펼치시면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사실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 오너 리스크가 없었거나 그때 상황이 좀 달랐다고 하면은 사실상 10%까지 뚫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재계에서는 하이닉스가 10% 뚫려버려가지고 10%는 이제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제조업에서 보통 마진이 많이 나와봤자
10% 언더예요. 영업이익이 영업 다 해가지고 다 1년 다 털었을 때 정사 안 되는 영업이익이 보통 7%, 8%, 10% 나오면은 막 두 자릿수 달성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 70%가 넘어가요. 반도체는 이 AI 사이클과 관련돼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의 지금 10%를 주기로 한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땐 첫 번째는 이익의 귀속 주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이익은 원래 이 비용을 다 처리한 다음에 남은 이익은 회사의 주주들이 나누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걸 달라 그래?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또 더 나가면 사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부터 1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 망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때 근로자들이 급여 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진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자신들이 받는 급여나 성과는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이러한 인건비를 다 지급했어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 내가 다 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회사가 이번에 슈퍼사이클을 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난 주고 다 줬는데 갑자기 거기서 15% 놔주세요. 아니면 우리 파업할 거예요.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5%면은 거의 45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45조를 원래는 이 주주들이 원래 나눠야 되는 것인데 이 45조를 지금 주주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들고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누려야 될 이익을 얘네들이 뺏어간다는 생각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동자 관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이익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네가 주식사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피땀 흘려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산재 입어가면서 만든 가치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너네는 월급 받잖아. 약간 이제 카운터 펀치로 상상하는 얘기가 너네는 주식 오르잖아. 왜냐면 이제 주주들은 회사가 또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고 하면은 또 거기에 당연히 동반해가지고 주식의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초과 이익까지 너네가 다 누리겠다고? 이건 너무 탐욕 아니야? 욕심 아니야? 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나누는 주체에 관한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실력 행사 카테고리예요. 자, 그러면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이 슈퍼 사이클에서 반도체 기업이 하루의 매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혹시 용인에 지금 하이닉스 공장 짓고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막 진짜 크레인 진짜 수백 대 올려가지고 불 24시간 켜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다 때려 부어서라도 진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생산하면은 그 다 때려 부은 그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회복하고 남는 금액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조체에서 지금 이제 암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45조 우리가 파업하면은 손실이 훨씬 더 클 건데 이제 라는 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안 올려줘요. 삼성전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이닉스로 가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왜 있어요? 저기 가서 돈 벌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지금 뭐 반도체 만든다고 그러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대우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주요 인력들이 이제 유출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인적 자원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삼성 잘라라, 뭐 내가 들어가서 일할 테니까. 그런 전문 분야는 어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덜 숙련된 사람을 함부로 썼다가 거기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타이밍의 카테고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원을 그럼 지금 이렇게 잔치에서 다 써야 되는 거야. 짤이 돈다면서요. SK 하이닉스 출근하는 길에 막 슈퍼카들 있는 차들 있잖아요. 45조면 AI 분야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기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이 이니셔티브를, 이 탑티어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유지 비용을, R&D 비용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는 45조라는 돈을 단순히 그냥 이익을 분배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소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고 정비하는데도 일정 정도 재원이 써야 된다. 근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너네 얘기고 그 지속 가능한 미래에서 내가 이 회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갈리는 거죠. 삼성 전문가님 보셨을 때 가장 합리적인 마무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 다름을 사실 이해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돼야 된다 생각해요. 이 소리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정말 뭐 틀린 말이야 라고 하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럴 것 같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좋은 협상이라는 것을 누구도 지지 않는 협상을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협상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후배 변호사님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감과 수용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공감하는 것과 내가 수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입장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또 공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일정 부분에 과하지 않은 정도의 현금으로서 상여금을 주는 것은 저는 사실 동의해요. 다만 그게 10%든 그게 15%든 그것을 전부 다 현금 자원으로서 해가지고 다 소비해버리자. 저는 그건 또 반대해요. 초과 수익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3억은 현금 보상을 하고 나머지 5억은 주식 보상을 하고 노동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 가치를 위한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그런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우리 사주라든지 어떤 주식 보상의 형태를 취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 저는 그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어떤 미래를 공유할 수 있고 그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서 회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